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모두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선생님이 책책책 다섯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북촌 김선비 가족의 사계절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도서관에 갔다가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빌렸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재미도 있고요. 선생님이 이 책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일단 다양한 우리 조상님들이 쓴 다양한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뭐 반성문이라든지 그다음 한시라든지 일기랑 편지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다음에 뭐 상소문이 뭔지 알죠? 임금님한테 구하던 글, 뭐 답안지, 그다음에 이 주인공이 나중에 쓰는데 충문, 이제 제사 때 올리던 글, 이런 거. 그 다양한 글들을 이제 한 편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글들이 다 나타나는데 에피소드가 있어요. 각 에피소드가 있고 그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챕터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한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챕터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은 명언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명언이가 굉장히 장난꾸러기, 악동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장난이 도가지다 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이제 김선비 양반 가문의 막내 아들로 나오는데 이제 처음 이야기는 이제 서당을 다니다가 이 아이가 결국 이제 장난을 쳐서 어떤 친구가 다치게 되는 그런 장난 아닌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벌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시고 아버지가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그림자가 되어서 이제 서당에도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졸졸 쫓아다니는 게 이제 벌로 내려집니다. 여기서 선생님 이제 김선비가, 그러니까 명언이의 아버지인 김선비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분을 선생님도 이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자송문을 쓰는 부분이 나옵니다. 맨 처음이 자송문, 그러니까 반성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명언이가 장난을 친 상대가 김선비의 스승님이신 분의 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비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이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다가 명언이 앞에서 직접 반성문을 쓰십니다. 그 내용이 옛사람들은 자식을 보면 아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비를 거울처럼 고스란히 비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막내 아들 명언이 책을 멀리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는 까닭은 아비인 제가 올바른 본보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자식은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고 훌륭하신 스승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늘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얼굴이고 선생님의 얼굴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교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깜짝 놀라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모범이 된다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거, 참 힘든 일이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이다 라는 거를 요즘 참 깨닫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김선비가 여기 이제 글 전반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반성하기도 했고 이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또 알려주고 싶은 구절은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김선비는 사실 벼슬을 못한 양반이에요. 이제 양반이 벼슬을 못한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왜 이제 김선비 이제 글을 읽으면 김선비가 굉장히 학식도 좋고 훌륭한 선비임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를 치르지 못했는지 벼슬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선비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한시를 짓곤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김선비가 지은 한시가 3월이 지나고 5월이 가까우니 연두빛 버들잎이 꽃보다 곱다. 아이야, 시간을 아껴 쓰려무나 봄낮이 길어도 자고 나면 순간이니. 명언이가 당연히 이제 아빠를 따라갔다가 이 시를 듣고는 움찔 놀라죠. 자기한테 하는 말과 같다고 느껴져서 그런 건가 봐요. 아이야, 시간을 아껴 쓰려무나 봄날이 길어도 자고 나면 순간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였어요. 선생님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를 지으면서 이제 양반들이 서로 마음을 많이 나눴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한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문학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무서웠던 이야기가 그 편지를 전달하던 사람 그 맡은 역할 있잖아요. 그 노비가 있었대요. 그거를 이제 비각이라고 불렀다는데 비각노라고 불렀는데 이제 날아다니는 다리. 근데 이게 좀 잔인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어깨부터 팔뚝까지 이렇게 새끼줄 꽈서 이렇게 묶는데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꼿꼿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팔을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대요. 그럼 발 걸음걸이가 빨라지게 된대요. 이렇게 책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피가 이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팔을 저절로 이렇게 양팔을 흔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잔인한 방식이죠. 그럼 이렇게 편지를 또 전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규중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기를 소개하면서 규중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양한 일기들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명언이 외할머니가 명언이 어머니께 이제 알려주는 뭐 살림살이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걸 이제 일기를 쓰셔서 이제 딸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산에 벌초를 갔던 머슴들이 밤을 한 말 넘게 주워왔다. 언년이를 시켜 아궁이에 굽게 했더니 탄 것이 너무나 많았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밤을 구울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하나를 손에 쥐고 굽거나 밤을 눈썹에 3번 문지르고 구우면 절대 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미리 언년이에게 일러주지 못해 아쉽다. 하마터면 쿡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렇게 명언이도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이거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눈썹에 3번 문지르고 구우면 안 탄다. 그죠? 이런 것들도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뭐 난중일기 같은 것도 소개하고 개축일기 이런 것도 소개하고 승정원일기 뭐 다양한 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책들이 참 선생님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이제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제 벼슬을 못하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과연 다시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지 그런 일들도 나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만드시는 작가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지은이의 말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 글을 쓴 이유가 우리의 정신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해요. 옛사람들에게 글쓰기가 자기를 수양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시간이었듯이 우리도 옛글을 통해서 정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
옛글은 인격과 명예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우고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는 보약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그런 자극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책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것이나 뭐 일기를 틈틈이 쓰라고 하는,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건 정말 글쓰기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루 종일 책만 보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뭐 글만 쓰라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선생님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나가서 액션,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그런 책을 읽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영상을, 책을 추천하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선생님이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이야기책 같은 거를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책에 담겨있는 재미,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그러니까 꼭 영상을 통해서만 그런 재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재미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글을 통해서 또 글을 읽으면서 또 글을 쓰면서 정신이 수양된다는 말은 정말로 공감을 해요, 선생님이. 책을 읽으면서 분명히 성장하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잔소리만 듣지 말고 틈틈이 조금씩 연습하면서 그런 재미를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유진쌤의 책 5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